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오늘도 아주 멋지고 유명한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지금 정말 핫한 무기입니다.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양쪽 모두가 보유하고 서로 간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정말 핫하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실전에서 입증된 유일한 탈 까보러. 까보니까 러시아제 무기들 실제 스펙, 이 카탈로그 상의 데이터는 어마무시한데 전쟁에서 보면 정말 형편없이 탈탈 털리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카탈로그 데이터와 실제 구현되는 성능 완전히 별개다 해서 까보니까 러시아제네 까보로 제가 별명을 붙여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호이 25 공격기, 이 수호이 25 공격기는 그야말로 탈 까보로다. 그야말로 카탈로그 데이터 그대로다 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수호25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멘페즈, 즉 보병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에 난타당하고서도 살아서 돌아온 엄청난 맷집입니다. 야,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한 3월 13일경으로 추정되는데요. 벨라루스에 있는 공군기지예요. 그래서 벨라루스에 있는 공군기지에 돌아왔으니까 아마 거기에서 키이우, 우크라이나의 수도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 키이우 쪽에 공습하러 갔다가 키이우 쪽의 우크라이나 군이 쏜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 여러 발 맞고 그래도 격추되지 않고 돌아온 정말 어마무시한 이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뒤에 이 오른쪽 엔진 옆에 완전히 지금 찢겨져 있죠. 그리고 엔진 뒤에 노즐도 날아가 있고 막 이런 상태입니다. 아마 이 엔진 뒷부분을 직격당한 것 같아요. 왜냐? 스팅어 미사일이 열추적 미사일이니까 이 뒤에 꼬리 이 부분을 그대로 때린 것 같고 또 한 발을 여기 꼬리 날개 쪽에 가서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직 미익의 방향 조정하는 이 플랩 이게 지금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뭐 여기 뭐 구멍이 여기저기 나 있는데 야, 이런 상황에서도 엔진 한 방 맞았죠. 그리고 꼬리 날개 쪽에 방향 조정하는 플랩도 떨어져 나갔죠. 그러고도 추락하지 않고 무사히 기지로 돌아온 러시아 공군의 수호이 25 사진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미 공군의 A-10 공격기 날개 한쪽 떨어져도 돌아오더라 라는 전설이 있는데 그에 못지않은 엄청난 맷집의 괴물임을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입증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엄청난 맷집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개발이 됐는지 역사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흑사병으로 불렸던 일루신2 슈토르모빅 그 제트 엔진 버전을 원했던 소련입니다. 1960년대죠. 2차 대전 때 이 일루신2 슈토르모빅을 가지고 독일군 전차의 상부 장갑을 완전히 찢어 발견버렸죠. 23mm 기관포 빠바박 쏘면서. 그런데 이거 슈토르모빅 처음에 개발했을 때 처음에는 별로 인정 못 받았어요. 왜냐? 이거 이제 보고 스탈린이 야, 그 뒤에 그 기관총장 그거 좀 폼 안 난다. 그거 빼버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스탈린이 빼라고 하니까 뺐는데 자, 이건 공격기니까 지상 공격하러 아주 저고도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 멀티롤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구름 위에 제법 고고도에 전투기들이 진을 치고 있고 그 전투기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이 공격기들이 지상으로 확 내려갑니다. 그래서 맞은편에 있던 상대 즉 독일군들이 구름 위에서 보고는 뭐야 쟤들이 지금 우리 탱크를 잡으러 내려오네 하고는 위에서 내려와 가지고 뒤를 잡고는 이제 기관총을 갈겨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쿵팡팡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스탈린이 기관총 폼 안 난다고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용기를 내서 나중에 기관총을 달았고 이 후방의 기관총에다가 형벌부대 그래서 죄수들을 불러내가지고 이 기관총자에 앉혔어요. 그래서 니들이 10대를 격추시켜주면 석방시켜줘. 그러니까 이 죄수들이 석방되기 위해서 죽자 사자 기관총을 갈기는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싸웠는데 평균 한 2소티 뛰면 그냥 죽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제는 정말 이 독일군 전투기들이 후방을 뒤에서 치기가 곤란한 기관총 날아오니까 그래서 아주 그냥 전공을 많이 올린 그런 공격기가 바로 슈토르모빅인데 야, 이 날개가 이제 글라이더처럼 평평하니까 저속 기동성도 좋고 그리고 이 슈토르모빅처럼 23mm 기관포 막 쏘면서 전차 찢어 발기던 이런 화력도 괜찮은 놈이 필요해 라고 하는 필요성이 느껴진 거예요. 참고로 여기 일루신 IL이라고 적어놨는데 또 어떤 분들은 왜 L자를 대문자로 했냐 하는 분들이 있는데
I를 대문자로 하고 여기 A를 소문자로 하면 그냥 II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놨으면 몰라서 한 거 아닙니다. 좀 이 일부 밀덕들 중에서 너무 그런 걸 좀 심하게 따지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러던 중에 미국이 A-10,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A-10 공격기를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정보를 취득했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도 저런 게 있어야 되잖아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969년도에 그 슈토르모빅의 후속 Z 버전형을 우리도 A-10 같은 거 미국이 지금 공격기 하고 있는데 우리도 하자. 이렇게 돼서 소련 국방부님이 수호이 설계국님을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야, 일류신이랑 야코블레프 그리고 미그 설계안 전부 검토해보니까 너희 설계안이 제일 난 것 같다. 야, 수호이 세븐 때 보니까 뭐 굴라그 다녀온 충격이 아직 안 가신 것 같더니 이번에 좀 했네.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수호이 같은 경우에 2차 대전 때 수호이 2 뭐 이런 거 만들었는데 완전히 그냥 악평을 받고 이 소련이 열받아가지고 이 수호이 설계국 연구원들을 굴락, 즉 정치범 수용소에 다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고생하고 나중에 나와가지고 한 게 수호이 7이었는데 그 수호이 7도 호평을 못 받았습니다. 아주 악평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수호이 2보다는 좀 나았으니까 그 수호이 7 가지고 파생형으로 뭐 수호이 17 이런 거 나와서 약간 그래도 조금 기여했습니다. 그런데 호평 받은 거 아니니까 이제 국방부가 니들 아직 정신 못 차린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수호이가 아유 동지도 참 언제적 이야기 하십니까? 수호이 7은요 그저 시험적인 모델이고요 복귀작 정도였고 이번에 이 T8 이게 진짜 작품입니다. 이제 이래 됐죠. 야 근데 말이야 니네 설계안 보니까 말이야 어디서 많이 보던 느낌인데 이게 뭐 기분 탓인가 뭐야 하고는 사진을 하나 툭 던집니다. 이게 뭐죠? 이게 바로 YA9 이라는 모델인데 노스롭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A10하고 경쟁했던 모델입니다. 그래서 A10이 결국 이기고 이게 이제 떨어졌는데 야 이거 YA9하고 똑같잖아. 이렇게 툭 던지니까 아유 동지 기분 탓입니다. 기분 탓. 뭐 공기 역학이라는 게 설계하다 보면 다 그럴 수도 있죠. 뭐 소나타하고 혼다 아코드하고 똑같다고 뭐 말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말씀 아니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 맞아. 뭐 자동차 다 어차피 바퀴 4개 달렸고 트렁크 있고 본넷 있고 그래 맞아 알았어. 이제 이렇게 해서 개발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뭐 수많은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야 저거 말이야 YA9 그대로 뺏긴 거야. 이제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보면 야 저 봐봐 주익도 에어 인테이크도 조금씩 다 다르잖아. 근데 뭘 뺏겠다는 거야. 어차피 비행기 나르려고 하면은 그 저속에서 때리려고 하면은 날개가 뒤로 후테이크 되면은 이게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안 되고 어차피 날개는 옆으로 글라이더처럼 쭉 뻗어야 되고 뭐 다 그런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초짜 밀덕들도 아니고 말이야 참 하면서 어쨌든 개발에 들어갔죠. 그래서 슈토르모빅이 정말 부활한 것 같습니다. 개발 착수 10년 만에 실전 배치된 수호이 25 플러그풋. 이 플러그풋 깨구리 발이죠. 이 깨구리 발은 자기네들이 이런 이름을 붙였겠습니까? 소련이 그냥 나토가 붙인 이름입니다. 나토가 러시아 즉 소련의 전투기들에게는 F자로 시작되는 이름을 별명을 갖다 붙였어요. 예를 들어 수호이 25 플랭커 그리고 미그 29 펄크럼 뭐 미그 21 피시베드 그리고 이거 수호이 25는 프로그풋 F자 그리고 폭격기는 B로 들어가죠. 바머니까. 그래서 뭐 투플레브 95 베어 블랙잭 백파이어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전부 다 나토가 붙인 이름이지 소련이 붙인 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81년도에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길이는 15.5m, 폭은 14.3m, 높이는 4.8m, 기체 중량은 이 덩치에 비해서 굉장히 무겁죠. 9.8톤. 그 무거운 비밀이 좀 있으면 나옵니다. 최대 이륙 중량은 19.3톤. 엔진은 주로 이런 제트 엔진의 비행기들이 제트 엔진이라기보다는 터보팬 엔진인데 얘는 터보 제트 엔진이에요. 그래서 좀 다른 메커니즘. 그리고 속도는 마하 0.79 느리죠. 작전 반경은 750km 물론 무장 안 달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0mm 기관포가 들어가는데 이 30mm 기관포에 포탄은 250발이 장전됩니다. 그리고 하드포인트 11개소에 이 무장 장착대 11개소에 최대 4.4톤의 각종 무장이 장착되는 놈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실전에 배치하는데 정말 이 비행기는 그동안 소련이 보여주었던 무기체계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소련은 잠수함, 군함, 전투기, 탱크 할 것 없이 인체공학,
운용자의 뭐 어떤 그 인간 존엄성 전혀 고려하지 않죠. BMP-3 장갑차 보면 그 정말 그게 보병 전투 장갑차인지 어떻게 이런 데서 사람이 구겨져 가지고 빠져나와야 되는 이런 보병 전투 장갑차 만들어가지고 니들 알아서 그 고개 숙이고 앉아 있어 이놈아. 킬로급 잠수함 우리 209 잠수함보다 훨씬 덩치 큰데 정말 뭐 사람이 어떻게 이런 데서 수십일을 지내란 말이냐 하는 그런 내부 구조. 제가 키예프급 항공모함의 내부를 들어가 봤는데 이야 정말 이게 어떻게 이렇냐. 항공모함이 43,000톤짜리가 라는 그런 참 황당한 걸 제가 봤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뭐 여기에 탄 승조원의 생명 그리고 승조원의 거주성 이런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는데 이 수호-25는 달랐어요. 일단 티타늄 합금으로 욕조형 칵핏을 만들었어요. 티타늄이 아주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욕조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동그랗게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조종석을 아래에 완전히 그냥 아래와 옆으로 다 감쌌어요. 티타늄 합금으로. 두꺼운 티타늄 합금으로. 그래서 밑에서 옆에서 웬만한 총탄이 날아와도 뚫리지가 않아요. 물론 뭐 근거리에서 한 30mm 정도 맞으면 뚫리겠지만 원거리에서 30mm 그리고 근거리에서 23mm 이 정도 맞아도 안 뚫리는 겁니다. 즉 당시로서는 아주 고가의 뭐 지금도 고가지만 티타늄이라고 하는 비싼 금속을 그냥 마구마구 떡지떡지 발라가지고 조종사의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투자했다라는 희한한 소련제 무기.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30mm 기관포를 달아서 A-10 니들만 전차 상부장갑 찢어발기냐? 우리도 한다 하고는 30mm 기관포 달았죠. 그리고 또 엔진룸에다가 여기다 뭐 전체는 아니고 주요 부위에다가 티타늄 또 방탄 패널을 또 붙여서 밑에서 올라오는 뭐 방공 대공포라든지 기관총이라든지 또는 이 열추적 미사일의 파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견딜 수 있게끔 만들었고 그리고 혹시나 그 열추적 미사일을 맞고 터졌다. 그런데 불이 난다. 그러면 또 불을 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프레온가스 소화기를 또 붙였어요. 불 나면 소화기가 칙 해서 끄게끔 만들었고 그리고 이 정말 놀라운 게 이 엔진인데요. 잡식성 고신뢰도 엔진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비행기 엔진 항공유로 움직이죠. 아주 비싼 항공유. 그런데 이거는 항공유 떨어지면 야전에서 야 우리 항공유 없어. 휘발유밖에 없는데 그래 그럼 휘발유 넣어. 까짓 거 뭐. 그건 뭐라고. 휘발유 넣어도 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휘발유도 다 떨어졌는데 경유밖에 없어. 경유? 경유 넣어. 경유 넣어도 시동 걸리고 비행기 뜨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맨날 경유 넣고 다니면 안 되겠지만 급하면 경유도 넣고 휘발유도 넣고 비행할 수 있는 이런 정말 무지막지한 엔진을 만들었어요. 그 이 에어 인테이크 이게 웬만하면 이제 뭐가 들어오면 버드 스트라이크 이런 거 되면은 그냥 뭐 엔진 이 블레이드가 터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자갈 같은 거 들어와도 그냥 갈아버리고 그냥 날아가는 이런 엄청난 내구성 참 희한하죠.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진짜로 야 착륙하는 거 보십시오. 여기 그냥 아무나 들판이네요. 그냥 들판에 마구마구 착륙합니다. 그리고 이게 좀 논란의 사진인데 이륙합니다. 이륙을 그냥 이 늪지에서 그냥 이륙해요. 늪지를 하면은 이렇게 물이 이렇게 많은데 당연히 물의 저항 때문에 굉장히 속도가 안 나겠죠. 뭐 그래도 그냥 합니다. 사막 아유 뭐 그거 뭐라고 하면서 그냥 합니다. 모래 아유 그건 뭐라고 돌도 갈아버리는데 이렇게 합니다. 야 봤냐 이게 소비에트 클래스다 이놈들아 하고는 이렇게 아무데서나 작전할 수 있는 그런 공격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1981년도에 데뷔했으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프가니스탄 전쟁 개전했을 때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아프가니스탄 전쟁 들어갔죠. 소련에서 들어가서 200여 대가 배치가 됐는데 그 중에서 이 200여 대가 각각 한 300번씩 뛰었어요. 출격을. 총 6만 소티를 뛰었는데 그 중에서 정말 놀랍게도 23대만 격추됐습니다. 그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밀-24 하인드 공격 헬기 그거 333대가 격추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그 하인드도 저공으로 들어가서 지상에 대한 화력 지원하고 이 수호-25도 저공으로 들어가서 지상에 대한 화력 지원하고 하인드도 스팅어 맞고 이것도 스팅어 맞고 뭐 이런 상황인데 하인드는 333대나 격추됐는데 이건 6만 소티나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23대 정말 놀라운 생존성이죠. 맞고 그냥 돌아오니까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데뷔가 40년 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전하고 좀 안 맞죠. 그래서 러시아는 이걸 현대화 개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밀 유도 무기를 운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호-25 SM이라고 이제 모델명을 붙였는데 여기에 지상 전문 이 탐지하는 대지상 레이더, 격표
25라고 하는 다기능 레이더를 탑재해서 이 레이더가 한 70km 정도를 지상을 보는데 이거 가지고 정밀 유도 무기 사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신형 조준경, 그리고 무장 관제 시스템 이런 거 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게끔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그리고 글로나스 항법 시스템, 요즘 뭐 GPS 필수죠. 그래서 러시아는 글로나스 시스템 아닙니까? 미국이 GPS, 그리고 중국은 베이두. 그래서 이 위성 항법 시스템인 글로나스 시스템을 탑재를 했고, 그리고 그전에는 RWR, 그러니까 레이더 경보 수신기, 적의 레이더가 나를 비출 때 내가 지금 레이더를 맞고 있어? 이걸 그전엔 몰랐어요. 근데 그거 달았습니다. 그리고 IFF, 즉 피하 식별 장치, 아군인지 적군인지 몰라요. 그동안 그전에는. 그래서 아군이냐 적군이냐를 알 수 있는 피하 식별 장치 달았고, 그리고 IRCM, 적외선 미사일 날아올 때 그걸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장치 달았고, 그리고 적의 레이더 호밍 미사일이 날아올 때 그걸 또 이제 제밍할 수 있는 ECM 생존 장비, 전자전 장비 달았고, 이렇게 해서 생존성과 공격 정밀도를 아주 강화시킨 게 이제 최근에 러시아가 업그레이드한 수호이-25 SM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 업그레이드된 수호이-25 SM을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을 했고, 우크라이나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업그레이드 안 된 깡통 버전, 옛날 버전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근데 도색을 보면 우크라이나가 뭐 이 디지털 픽셀 딱 해가지고 굉장히 멋있죠. 그런데 사실은 도색만 바꾼 깡통입니다. 여기는 진짜 업그레이드된 최신형이고, 그래서 둘이가 싸우고 있는데 둘 다 지금 대단한 전과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까 제가 초입에 러시아군이 키우에서 지대공 미사일 몇 발 맞고도 벨라루스로 돌아온 거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도 우리도 했어 하고는 이런 걸 보여주는데, 맞고도 우리도 이렇게 안전하게 착륙했어 하는데 나중에 이거 뻥으로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이거 여름에 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풀이 파랗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조종사가 탈출했습니다. 이젝션 했습니다. 없어요, 조종사. 그런데도 이 풀밭에 지금 딱 착륙해 있습니다. 이게 여름에 훈련 중에 이렇게 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전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조종사는 이미 이젝션하고 없는데 지 혼자 그냥 활공을 해가지고 착륙을 해온 겁니다. 조종사는 없고. 그 정도로 이 비행 안정성 이런 게 뛰어나다라는 엄청난 그런 내구성과 안정성을 가진 프로그풋 수호-25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도 장부상으로는 이걸 한 40대 정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뭐 추락하고 없고 해서 뭐 20여 대밖에 없겠지만, 어쨌든 그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얘가 보여준 맷집, 이걸 보면 이 뭐 러시아처럼 SM 버전이 개량된 버전이 아니고 우크라이나처럼 깡통 버전이지만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게, 그래도 그 맷집을 보면 야, 우리도 이거 격추시킬 준비되어 있냐.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군의 무기체계를 이제 얘하고 상대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상상해 봤어요. 우리는 일단 비호 30mm 기관포, 그 비호 맞으면 얘는 박살날 것 같아요. 그리고 비호하고 같이 조합되어 있는 비호 하이브리드 신궁이 탄도 중량이 지금 스팅어보다 한 3배 정도 돼요. 그래서 스팅어는 한 방 맞고 못 부쉈지만 이 우리 신궁은 또 미스트랄은 이거보다 탄도 중량이 한 3kg 정도 되니까 충분히 격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천만은 뭐 당연히 격파할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우리 야전 방공 체계, 그런데 20mm 벌컨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야전 방공 체계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북한 수호이-25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나 하는 것을 한번 되짚어볼, 반성해볼, 그리고 개선할 그런 여지가 생겼다라는 말씀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정말 엄청난 맷집의 공격기 수호-25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